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해유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형 6강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시죠. 작업자 A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컨베이어 벨트 쪽에서 작업 발판 없이 형광등을 교체를 하다 추락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보시죠. 오른쪽이 컨베이어 사진이죠. 컨베이어 사진이자 영상입니다. 자,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두 가지를 쓰라고 하네요.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작업 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 부분 위에 올라서서 형광등을 교체함. 2번, 컨베이어 벨트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2번. 작업자 A는 야간에 헤드랜턴을 켠 채 전원이 꺼지지 않은 컨베이어 벨트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가다 소매가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1번 긴 물, 2번 가해물, 3번 안전대책 4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긴 물은 뭐다? 원인이라고 했죠. 원인. 가해물은 가해자라고 생각해라. 제 강의를 지금까지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원인부터 먼저 보죠. 작업자에는 야간에 헤드램프를 켠 채 전원이 꺼지지 않은 컨베이어 벨트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가다 소매가 컨베이어 벨트를 보지 못했다고 했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긴 물은 컨베이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가해물, 가해자라고 했죠. 컨베이어 벨트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가다 소매가, 그럼 컨베이어 벨트가 가해자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번의 답은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자, 그 안전대책 4가지를 쓰세요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작업형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 전원을 차단한 후 점검을 실시하겠고,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2번 컨베이어에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3번 컨베이어 작업장 조명에 점등을 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대책이기 때문에. 4번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면의 답안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작업장에 조명을 켜고 들어가야 하는데 뭔가 야간에 막 순찰하다 보면은 조명을 끄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간에 작업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장은 전부 다 환하게 불을 비춰서 작업을 해라고 하는 게 지금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그리고 4번에 안전교육도 역시나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겠죠. 작업자들이 비상정지장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작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3번. 작업자 A는 컨베이어의 모터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컨베이어의 틈새에 소매가 말려 들어가 손이 끼이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1번 위험점, 2번 재해 발생 형태, 3번 재해 발생 형태의 정의를 쓰라고 했네요. 답 바로 보시죠. 위험점은 뭐라? 컨베이어이기 때문에 틈새에 소매가 말려들었기 때문에 위험점은 끼임점이 되는 겁니다. 끼임점. 그리고 재해 발생 형태도 역시나 끼임이 되는 거고요. 그 재해 발생 형태의 정의는 기계 설비에 끼거나 감긴다라고 쓰시면 맞다고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4번. 작업자 A는 작동 중인 컨베이어에 포대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 A는 컨베이어 벨트 양쪽 대에 올라서서 포대를 받아서 작업하다가 작업자 B가 포대를 잘못 던지는 바람에 작업자 A가 포대에 맞아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문제점 3가지를 쓰라고 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안전대책 3가지를 쓰라고 했고요. 그리고 3번은 사고 시 조치사항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 작업 발판을 미사용했고요. 작업 발판. 2번 위험한 구역에서 작업을 하였고요. 3번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요. 자, 문제점 보시죠. 저희가 문제를 보시면 작업자에는 컨베이어 벨트 양쪽에 올라서서 포대를 작업자 B가 포대를 잘못 던지는 바람에 포대를 넘어지면서, 맞네요. 이 작업 발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네요. 그리고 역시나 위험한 장소에서 했던 것도 맞고요. 역시나 뭔가 사고가 났는데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2번 보시죠. 안전대책 3가지. 안전대책도 역시나 거꾸로라고 했죠. 자, 바로 보시죠.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계 전원을 당연히 차단한 후 해야 하고, 그리고 작업 전에 비상정지장치를 점검해야 하고, 안전대책에서 아주 정확한 답안인 것 같아요. 마지막, 사고 시의 조치사항은 뭐냐? 답을 보시면 비상정지장치를 조작해서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킨 후 부상자를 응급조치하도록 한다. 맞겠죠? 비상정지장치를 조작을 해야 하고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를 시킨 후에 부상자를 응급조치해야겠죠. 왜냐하면 비상정지장치를 눌렀을 때 컨베이어 벨트가 서야겠죠. 컨베이어가
움직이고 있는 데서는 부상자를 응급 조치를 할 수 없겠죠. 무조건 정지를 시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안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5번. 작업자 A는 컨베이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 바로 보시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서라고 했네요. 그럼 이거는 뭐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필답이죠, 필답. 필답이 되게 많이 보셨죠? 유명한 암기법도 있고요. 암기법을 써볼까요? 원입이원이죠, 원입이원. 여러분들 필답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1번, 원동기, 회전축, 기염이,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2번,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번,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번,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입니다. 역시나 원입이원이라고 외워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필답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라서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죠? 문제를 먼저 봐야 하고 영상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먼저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하는 건 작업형에서는 문제를 먼저 봐라. 그 2번이 영상이다. 그러니까 해당 문제처럼 보면 문제를 딱 보면 알겠죠. 컨베이어라는 거 바로 알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먼저 살피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6번. 안전모를 미착용한 작업자 A는 작업 발판이 없는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컨베이어는 작동하고 있으며 파지를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파지를 옮기는 기계는 작업자들의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답니다. 자,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쓰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 안전모를 미착용이 되겠고요. 위험 요인. 역시 안전모 미착용했다가 나왔고요. 그 작업자 머리 위로 함으로만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작업자들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고 했고요. 그 3번 작업 발판 없이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겠죠. 작업 발판이 없는 컨베이어라고 했죠. 그래서 작업 발판이 없는 컨베이어. 작업자들의 머리나 다시 표시하면 작업자 머리 함으로만. 작업자의 머리 위로 함으로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물체가 떨어지면은 밑에 작업하는 작업자는 크게 다치겠죠. 이런 부분도 정말 큰 사고가 난다면 사망 사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작업자의 머리 위로 함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7번. 작업자에는 포대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포대가 정상적으로 놓여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던 중 위쪽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B의 팔에 부딪혀 넘어지며 오른쪽 팔이 기계 하단으로 말려 들어가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5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이것도 많이 보셨던 문제겠죠?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1번 비상정지장치가 되는 거고요. 2번 덮개가 되는 거고 3번 울 되는 겁니다. 4번은 건널다리, 5번은 이탈 방지 장치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게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건널다리입니다. 건널다리. 역시나 이 사진을 제공해 주신 저희 회원분이 계신데 저희 회원 중에 동우라는 부방장님 계시죠? 동우라는 회원님이자 동우라는 부방장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8번. 작업자 A는 면 장갑을 낀 채 사포로 손으로 지지하면서 선반을 갈고 있으며 작업하던 중 소매가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자, 문제 바로 보시죠. 자, 문제에서는 위험점을 물어봤고 2번은 정의를 물어봤고요. 3번은 위험 요인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선반이죠, 선반. 자, 답 바로 보실게요. 1번 회전 말림점이 되는 거겠죠. 2번 회전체의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죠. 3번 위험 요인 3가지. 1번은 샌드페이퍼를 손으로 지지하여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고요. 손으로 절대 지지하면 안 되겠죠. 2번 면장갑을 착용하여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음. 면장갑 절대 끼시면 안 되죠. 면장갑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드린다면 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될 수 있는 거는 목장갑도 되겠죠. 목장갑. 면장갑이나 목장갑을 절대 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3번은 회전부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9번. 섬유 공장에서 실을 감는 섬유기가 작동 중이고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실이 끊어지며 기계가 멈췄고 작업자는 회전하는 대형 회전체의 문을 열고 허리 안쪽까지 점검하던 도중 기계가 갑자기 다시 돌아가 작업자의 손과 몸이 회전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핵심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섬유 공장에서 사용하는 실을 감는 기계입니다. 자, 1번 기계 정비 시 정지를 시키지 않고 점검하여 재위험이 있었고요. 2번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아 재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계의 기동장치, 잠금장치 꼭 해야겠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고. 왜냐하면 잠금장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쇠가 또 다른 사람한테 있으면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리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지금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지금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적어지겠죠. 이게 현직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거는 사람이 정말 사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회전체에 끼이는 순간 그대로 사람은 사망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저거는 큰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현직에 넘어가셨을 때 이 부분이 정말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안전관리자는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안전관리자는 이 부분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0번. 섬유 공장에서 작업자에는 면 장갑을 착용한 채 기계를 점검하다 먼지가 피부에 묻어 손으로 닦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착용해야 될 보호구 네 가지죠. 일단 먼지가 날린다고 했기 때문에 답안 보시면 1번 방진 마스크가 되는 거고요. 먼지가 날리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겠죠, 영상에서. 방진 마스크. 그 보안경이 되는 거. 보안경 역시나 눈을 보아야겠죠.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나 안전모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계 옆에 있기 때문에 기계가 큰 소음 때문에 청력 부분에서 조금 뭔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마개가 착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섬유 공장에서는 면장갑보다는 맨손이 제일 낫겠죠. 근데 보통 현장에 저희 시험에는 3M 장갑 이런 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보통 현직에 쓰신 분들 아마 3M 장갑 같은 거는 많이 끼실 거예요. 3M 장갑은 대표적으로 왜냐면 그건 실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튼튼한 장갑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업자 A는 의자에 착석해 컴퓨터를 보고 있다. 작업자 A의 의자 높이가 맞지 않아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를 최대한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으며 키보드는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성분이 컴퓨터 앞에 좀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죠. 문제 보시죠. 1번 올바르지 못한 자세 3가지, 2번 올바른 자세 3가지, 3번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얻게 되는 장애를 3가지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 키보드는 조작하기 불편한 위치에 있고, 2번 의자에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음, 3번 모니터를 보기 불편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3가지이기 때문에. 자, 반대로 2번 올바른 자세 3가지죠. 자, 1번 키보드는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놓는 거고요. 2번 의자는 등받이 깊숙이 앉아야 하고, 3번 모니터 위치는 보기 편하게 조정을 해야겠죠. 상반되는 답안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얻게 된 장애 3가지. 자, 1번 어깨 통증, 2번 허리 통증, 3번은 눈의 피로입니다. 이거는 기존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이 부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답안을 작성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2번. 작업자 A는 등이 굽은 상태로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남자 작업자분께서 허리가 구부정하게 확실하게 보이죠?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로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번.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등에 나타나는 질환의 명칭을 쓰라고 했네요. 자, 답 바로 보시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겠죠? 1번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요즘에 마트 쪽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일하시는 그런 직원분들이 평소에 박스를 해체한다든지 물건을 진열하다 보면 계속 허리를 숙였다가 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현장에 계시고 회사에 가시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에 조작 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1번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번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자, 3번.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할 것. 4번. 저희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 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안을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뭐다?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는 법령 문제입니다. 법령. 자, 해당 법령은 저희가 영상에 다시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보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3번. 작업자 A는 등이 굽은 상태로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다. 1번. 영상과 같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시 유해 요인 조사 항목 2가지를 작성하라고 했고요. 2번. 신설일로부터 얼마 기간 이내에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1번.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의 상황을 조사를 해야겠고요. 2번.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을 작성해야겠고요. 3번.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많죠. 자, 2가지를 쓰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얘. 자, 1번 답을 쓰셨어요. 정답. 2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자, 2번 오답을 쓰셨어요. 그 3번 정답을 쓰셨어요. 근데 2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을 때 채점은 뭐다? 1번과 2번만 채점하지 3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아는 답을 2가지 쓰라고 했다면 내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답을 써야겠죠. 그럼 1번에 확실히 아는 정답을 쓰셔야 하는 거고 그럼 2번에는 역시 정답을 쓰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정확한 답안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근데 내가 여러 개 알고 있다고 어설프게 적어버리면 내가 실컷 써놓고 오답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쓰라고 했으면 정확한 답 2가지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에는 영상 풀이이기 때문에 2가지 말고도 1가지를 더 추가해서 영상 풀이에 넣어드린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설일로부터 얼마 기간 이내에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작성. 자, 답 바로 보시죠. 답은 1년 이내가 되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4번. 작업자 A는 작업자 B와 잡담을 하며 둥근 톱으로 목재를 절단하려다 손이 절단되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방호 장치는 설치되지 않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위험 요인 2가지. 그 2번도 방호 장치 2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은 둥근 톱을 사용하는 기계겠죠, 기계. 현장에서는 뭐 둥근 톱 다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 기계입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위험 요인 2가지. 자, 1번은 방호 장치 미설치가 되는 거고요. 2번은 작업자와 잡담하여 집중을 하지 않음이 되겠죠. 왜냐하면 방호장치도 미설치가 되어 있는 게 확실하게 나왔었고요. 포인트가. 자, 제가 다시 체킹을 해드린다면 설치되지 않은 장면을 보여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작업자와 잡담을 하는 게 영상에서 보이실 겁니다. 잡담. 그러니까 영상에서 작업자하고 서로 대화하고 있고 뭔가 작업에 집중하지 않는 게 영상에서 표현이 됐을 겁니다. 자, 2번 방호장치 2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날 접촉 예방장치, 2번 덮개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왜 제가 답안에 색깔을 넣었냐면 정확한 법령은 여러분 정확하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예방장치.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날 접촉 예방장치예요. 그러나 이거를 톱날 접촉 예방장치라고 쓰더라도 예전에는 맞다고 처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확하게 외우다는 거죠. 정확하게. 혹시라도 만약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 답안에 대해서 날카롭게 채점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답안은 안 되는 거겠죠. 톱날이 들어가면 틀리다고 되는 거겠죠. 왜? 이거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조항에 날 접촉 예방 장치와 그 2번에 덮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톱날 접촉이라고 쓰지 말고 무조건 날 접촉 예방이라고 쓰자라고 저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115번. 작업자에는 동력식 수동 대폐기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동력식 수동 대폐기. 자, 1번은 방호장치명, 2번 방호장치 설치 종류 2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방호장치명은 칼날 접촉 예방장치.
그리고 덮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방호장치 설치 종류 두 가지는 고정식 덮개 그리고 가동식 덮개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114번 문제와 동일합니다. 둥근 톱 문제와 동력지 수동 대피하기 문제. 그러니까 방호장치면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은 부분인데 정확한 법령에는 칼날 접촉 예방장치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덮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날 접촉 예방장치라고 작성을 하더라도 맞다고 해결했지만 저희는 항상 말하지만은 정확한 법령으로 하자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채점자가 날카롭게 채점한다면 날 접촉도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왜? 법령집에 나와 있는 법령의 내용은 칼날 접촉 예방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외우니까 날 접촉 예방장치는 빼고 칼날 접촉 예방장치 쓰고 그 다음에 덮개를 쓰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호장치 설치 종류 두 가지는 뭐다? 고정식 덮개 그리고 가동식 덮개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을 이용하여 물을 뿌리는 작업을 면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하고 있으면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손으로 벽면에 부착된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만지고 레일의 상단을 왔다 갔다 하여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여 톱날을 돌리던 작업자는 손을 다치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1번 불완전한 행동 5가지 쓰라고 했고요. 2번 안전대책을 쓰라고 했습니다. 5가지. 답 바로 보시죠. 불완전한 행동은 일단 장갑 착용이 잘못된 거겠죠. 그리고 2번은 방진 마스크 미착용이 되는 거고요. 3번 보안경 미착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행동이기 때문에 날 접촉 예방장치가 미설치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안전대책, 상반된다고 했죠. 상반되는 답을 쓰면 되겠네요. 1번은 장갑 착용 금지, 2번은 방진 마스크 착용, 3번은 보안경 착용, 4번은 전원을 차단한 후 점검을 진행하야겠고요. 그리고 5번 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17번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띠톱 작업 중 자재를 꺼내려고 고개를 숙이다가 톱날에 장갑이 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작업자의 복장 위험 요인을 작성하라고 했고요. 작업자의 행동 위험 요인을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은 보안경 미착용이 되는 거고요. 2번 작업자의 행동 위험 요인 두 가지. 1번은 청소 시에는 전원을 미차단하였고 2번 청소 시 전용 공구 미사용. 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아셔야겠죠. 청소 시 전용 공구 미사용인데 손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이 답이 되는 거고요. 청소 시에 전원은 항상 차단이 되어야겠죠. 차단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을 하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청소 시에도 전용 공구를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8번 둥근 톱을 이용하여 나무 판자 자르는 작업 중 작업에 집중하지 않아 손가락이 절단되는 장면이 보이고 둥근 톱엔 덮개가 없고 제해자는 보안경 및 방진 마스크를 미착용한 장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둥근 톱 기계에 고정식 날 접촉 예방장치 설치 시 가공재의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최대 간격을 작성하라고 했고요. 2번 둥근 톱 기계에 고정식 날 접촉 예방장치 설치 시 덮개의 하단과 테이블 면의 사이에 최대 간격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다? 법령이죠, 법령.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제일 좋은 거는 작업형 깜지 노트가 따로 있죠. 작업형 깜지 노트를 활용하셔가지고 암기 문제 108문제, 작업형에 나왔던 암기 문제 108문제를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은 8mm가 되는 거고요. 2번은 25mm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별도의 설명은 없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법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9번 작업자 A는 일반 모자를 착용하고 다른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은 채로 개폐기함에 가서 전원을 올리고 기계 및 주변을 에어건으로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기계 밑에 있는 먼지를 청소하다가 먼지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눈을 지끈거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1번 착용해야 할 보호구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1번은 보안경, 당연하죠. 먼지가 들어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보안경. 2번 방진 마스크.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통 보호구에 대한 문제는 안전모 그리고 안전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형 6강의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항상 끊임없이 다가서는 신기반기 저자 한의원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